자, 이번에 마지막 주제죠. 수학공부법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대형 커뮤니티 포만 안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과연 학생들하고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즉 수학 문제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푼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에서 저는 이게 잡아야 될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빨리빨리 풀어내는 거요. 음, 저는 대학원 석사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석사까지 가는 그런 학문적인 수학에서도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은 되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기 보시면은 푸는 양을 늘려서 수많은 유형에 익숙해진다. 자, 요 항목들이랑 그리고 기타 의견이 있었고요. 2위가 기타 의견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서 풀어라. 이 세 가지, 그리고 정리정돈을 하라. 이런 항목들하고 최적화된 풀이 연구하기. 자, 이런 부분들에 많은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학 탐정에 대한 이 의견들을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이 가장 많은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많은 유형에 익숙해져라.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가장 필요한 능력 같은데요. 어,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생각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 어떤 학생이 수학에 약하다, 혹은 수학 실력이 잘 안 오른다고 했을 때는 그 많은 수학쌤들도 그렇고 학원 전문가 쌤도 많이 해라.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단 뭔가가 공부하는 게 있어야 출력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해 드렸는데, 자, 어느 정도까지는 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분명히 저 학생이 공부량도 충분하고 문제 푸는 양도 그렇게 모자란 것 같지 않은데도 이렇게 자꾸 실력이 안 오르는, 그래서 이 효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이라는 거를 자꾸 놓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양을 무한정 늘린다고 실력도 거기에 쑥쑥 올라가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많이 수험생들이 하는 실수가, 우선 그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중에 자기가 안 본 문제집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생각을 못 하게 돼요. 들어오는 게 많으면 그 우리 사람 뇌가 컴퓨터처럼 그 한 번 들어온 게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고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람 머리가 그렇게 안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요 1번은 중요한 건 맞는데, 이 첫 번째 효율을 생각하라는 거랑, 그리고 들어온 게 다 저장되지는 않는다. 요거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 자, 그리고 최적화된 풀이 연구하기. 자, 그나마 사람들이 요거를 투표를 많이 주셨는데요. 네, 최적화된 풀이 이거 물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자, 풀이라는 것이 어떤 수학 문제를 보면은 여러 가지 풀이가 존재해요. 자,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풀이들만 어,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풀이, 특이한 풀이,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양한 풀이를 이렇게 익히라는 거, 이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어, 우리가 교과 과정에 있는 풀이 있죠?
그다음에 답안지에 있는 풀이, 그게 아마 대부분은 교과 과정에 있는 풀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자이 스토리에 보면은 선배들이 그 풀이해 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다양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 3번 항목에 보시면은 제가 정리정돈을 하라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 관련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어, 최고 빠른 풀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그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라든지 교과 과정에 있는 풀이, 그거랑 이거는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맥을 잡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음, 자,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올바릅니다. 학생들을 보면은 양만 이렇게 주구장창 늘리다가 어, 자꾸 헷갈려 하는 그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이 수학 문제들을 생각해서 풀었냐,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풀이법 연구가 바로 이 다음 편에 있는 최적화된 풀이 연구를 그 함과 하면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음. 어떤 풀이가 이 문제에 제일 적합한지,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식에 동원하고 집중하는 연습. 사실은 이게 큰 도움은 안 돼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는 옳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실전 연습, 현장 연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때 잠깐 뭐 2, 3회 또는 5, 6회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정말 시험장에서의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어, 이렇게 테스트 해본다는 그런 거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어, 반복을 해서 여러 번 척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풀리게 만들기. 사실은 입시 수학이라면은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복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험 시간이 다가기 전에 정답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입시 수학이라면은 사실은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인데, 그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득표를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것이 어,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수학생들이 뭐 이게 기계적으로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그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요게 입시 수학에서는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립니다. 필수다라는 저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입시 수학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어, 그 퍼센테이지가 낮는지, 그 사실은 암기량을 늘린다는 것이 물론 무조건적인 암기는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암기 있죠? 이해를 한 상태에서의 암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좀 체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거 있잖아요.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외워서 그 문제 풀 때 푸는 게 좋겠다라는 거. 요게 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낮는지, 어, 아마 요것도 아마 요 항목과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편법처럼 그 비춰지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여기는 그 투표한 사람이 적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그 암기를 차라리 조금 해버려서 푸는 시간을 이렇게 단축시켜 놓는 그 항목이 바로 요거거든요. 음, 네.
이상 수학 탐정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내기 위한 그 항목들하고 제 생각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물론 제 생각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단지 시험 시간에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는 편법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